10월 15일 금요일 아침에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김혜정입니다. 오늘 강원 전 지역은 흐리겠고요. 강원 영서는 낮까지 곳에 따라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내일 오전까지 곳에 따라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이 비가 내리면서 내일과 모레는 기온이 더 떨어지겠습니다. 오늘 최저기온은 13도, 최고기온은 21도로 예상되고요. 원주지방 현재 기온은 17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입니다. 횡성 지역 주민들이 동해안신 가평, 송전솔로 추가, 경과 대역 결정에 대해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며 법원에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횡성군 송전솔로 경과 대역 결정에 따른 갈등 상황 먼저 짚어보고요. 또 원주시가 지역 특산주 산업을 본격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행정적, 재정적 자원을 투자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원 계획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지역 특산주 제조업체에 관한 소식 리포터 현장에서 들어보고요. 또 우리 관내 문화계 소식 챙겨보고 있습니다. 금요일에 함께하는 원주 지역의 문화계 소식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월 15일 금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원주 태장이동 온마을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최근 흥양천 문화마당에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통통통 꽁들이 우체통을 설치했습니다. 이 우체통에 본인이나 이웃의 어려운 사연을 적어 넣으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과 주민으로 구성된 꽁들이 우체부가 편지를 수거해 행정복지센터 보건복지팀에 전달하고 가정 방문 상담을 통해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민관 서비스가 연계됩니다. 횡성군 전용 서체 횡성 한우체가 개발됩니다. 횡성군은 이달부터 올 연말까지 횡성 한우의 뿔을 모티브로 한 전용 서체를 개발하고 무료로 배포할 예정입니다. 횡성 한우체는 횡성군 행정문서, 홍보 물품, 지역 내 안내 표지판 등에 활용할 볼드체 형태로 개발되며 특히 횡성군 홈페이지를 통해 저작권 없이 배포할 예정이어서 차별화된 지역 이미지 확립과 군정 홍보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영월군이 정부의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군민 3,160여 명에게 1인당 25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이를 위해 영월군은 군의회의 동의를 얻은 뒤 자체로 8억여 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지급 대상자는 오는 18일부터 내달 5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하고 자격 확인을 거쳐 지역 화폐인 별빛 곤 카드로 지급하게 됩니다. 헤드라인 뉴스였습니다. 네, 한국전력이 동해안에서 신가평 송전탑 건설을 위해 송전탑이 지날 자리 이른바 경과대역을 추가로 선정했습니다. 횡성 지역 주민들은 추가 경과대역 결정에 대해 절차상 중대한 하자를 지적하며 법적 다툼을 시작했는데요. 이 소식은 횡성군 송전탑 반대대책위원회 원재성 고문 연결해서 얘기를 좀 듣겠습니다. 원재성 고문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원재성입니다. 네. 자, 한전이 횡성 지역 사회의 반발 속에 동해안에서 신가평 500kV 송전솔로 경과지 선정 절차를 강행하고 있는 가운데 이 경과대역 선정을 둘러싼 갈등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요. 먼저 우선 이번 법적 다툼, 그러니까 한전이 송전솔로 추가 경과대역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이 절차상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하고 있는데 어떤 문제가 있다는 얘기인지요? 먼저 설명 듣겠습니다. 네, 이번 경과대역뿐만 아니라 이제 한전이 주장하는 것처럼 이제 설사 전력 사업이 국책 사업이라 하더라도 이제 가장 기초적으로 이제 주민 설명회를 해야 되는데 이것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제 애초 경과지 선정부터 주민들을 아주 무시하고 또 산사태 위험 지역이 100%로 정해진 지역에다가 모든 부분 선정하는 등 모든 부분에서 한전 사업이 한전의 편의 위주로 마치 무소불위의 그 힘을 가진 양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한전 측이 횡성 부근 지역의 추가 경과대역을 결정할 때 조건 사항을 무시한 채 이제 후보 경과지 선정 절차를 강행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지금 소송으로까지 갈등이 번진 상황인데요. 이 가처분 소송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가요? 어떻습니까? 예, 소송은 이제 그 행성군하고 행성군 의회 송전탑 건설 반대대책위원회에서 이제 공동으로 진행 중입니다. 예, 그동안 뭐 여러 차례 대화와 건의 항의 집회 성명서를 발표했는데도 이제 한전은 자기들 계획대로 이제 주민들을 완전히 무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소송전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한전의 송전솔로 추가 경과대역 결정에 대해서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법원의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한 상황인데 한전 측에서는 어떤 입장인가요? 현재 이제 10월 8일 날 이달 초에 소송에 들어갔기 때문에 한전 측에서는 아직 이제 소송에 대한 반응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지난 7.19 송전탑 건설 반대 때도 이제 소송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대법원까지 간 걸로 봐서는 대법원까지 가는 싸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뭐 이게 소송전은 어떻게 보면 한전에서 바라는 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뭐 소송전뿐만 아니라 백지화 투쟁위원회에서 이제 백지화 될 때까지 계속 싸울 그럴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소송으로 이제 한전 승소가 되면 이 사업은 무난히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한전에서는 오히려 원하는 바다. 그렇죠, 그렇죠. 네. 이 경과대 결정의 절차상 중대한 하자다라고 보시는 이유는 뭔가요? 뭐가 문제이죠 여기에서? 경과 지역을 할 때 이제 뭐 경과 지역 이전에 벌써 이제 발전 시설이나 이런 것부터 주민들하고 의논해라고 이제 예전에 이제 전원 개발 특례법이었는데 특례라는 거 빼고 촉진법이라고 이제 법을 바뀌면서 지난 만 20년 전에 있었던 7.19 송전탑의 싸움의 결과로 이제 그런 법을 만들어졌는데 그것도 무시한 채 그냥 한전이 계획한 대로 계획서를 갖다 놓고 주민들은 따라오라. 뭐 이런 식이죠. 그러니까 뭐 일일이 하나 둘을 들어서 뭐 경과 지역이 잘못됐다 이렇게 하기는 짧은 시간이 어렵고 뭐 하여튼 강원도를 무시하고 강원도민을 우습게 하려니까 강원도에 발전 시설을 짓고 송전탑을 건설하려 하는 것이다 이렇게 밖에 판단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네. 횡성 지역뿐만이 아니라 이 홍천 주민들도 상당히 좀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홍천하고 횡성은 어떤 또 관계가 얽혀 있는 건가요? 예, 홍천하고 횡성 이제 그 경계 지역으로 송전탑을 건설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한전이 이제 계략적으로 홍천 주민과 횡성 주민들을 이간질 시키는 거죠. 그래서 홍천 싸운다고 해서 한전이 그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제 서로 이간질을 시켜서 양쪽 주민들을 이제 무력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아주 여태까지 한전이 계속 거짓말 및 그런 주민 이간질 정책으로다가 송전탑 및 그 발전 시설을 건설해 왔는 게 아주 뭐 여태까지 쭉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횡성에서는 이 경과대역 지역을 이제 횡성은 좀 피했으면 좋겠다라는 입장이고 또 홍천에서는 또 홍천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 지역은 좀 피하고 횡성으로 좀 몰았으면 좋겠다. 뭐 결국 그 두 지역 주민들의 싸움으로 번질 가능성도 크겠네요. 예, 그렇죠. 그거를 한전에서 조장하고 있는 겁니다 현재. 네. 그러면은 횡성에 지금 몇 개나 설치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 송전솔로탑을? 지금 계획대로라면? 지금 뭐 한 횡성, 홍천 경계 지역에 한 160기 정도를 새로 설치하겠다는 거죠. 기존에 있는 것도 그 정도 숫자가 있음에도 지금도 이게 뭐 많은데 초고압 송전탑이기 때문에 전 세계에 뭐 미국하고 대만, 우리나라 이렇게 세 개 나라밖에 없던 시설입니다 이게. 장거리 수송하는 나라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럼 결국 횡성 아니면 홍천 아니면 횡성에 이 송전설탑을 세워야 한다는 말씀이신데요. 그렇죠. 예. 네, 결국 이제 홍천하고의 싸움이 되겠군요. 그렇지 않죠. 이제 싸우지 말아야 되고. 이제 한전. 그렇다면 이거 어떤 방법이 있는 겁니까? 홍천이 아니고 횡성도 아닌 대안은 있는 겁니까?
그렇다면. 예, 근데 뭐 시간이 짧아서 그런데 이제 사실은 우리나라가 전력 부족 국가도 아니고 지금 강원도의 769 송전탑의 송전율이 뭐 많을 때 60%를 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500kV 송전선로를 또 만든다는 것은 뭐 길 닦으면 차 지나가듯이 앞으로 강원도에다 새로운 발전 시설을 짓겠다는 이런 계획하에 강원도를 이제 아주 뭐 저기 수도권 뭐 전력 공급에 아주 희생양으로 삼기 위한 그런 그 어마어마하고 우리 주민들이 강원도민이 볼 땐 무시무시한 그런 계략이 있는 한전의 그 술책이죠. 예. 이거 뭐 홍천하고 행성 주민들이 싸울 일은 없습니다. 싸워서도 안 되고. 예. 그럼 송전선로 경과대역 건설이 이대로 확정되면 횡성 지역 내 송전탑 영향권은 대폭 이제 확대되게 되지 않습니까? 지금도 이만큼 있는데 그래서 횡성 지역에 반발이 거셀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럼 횡성군에서는 지역 주민들은 어떤 대안을 좀 한전 측에 요구하시는 상황인지요? 진짜로 그 송전탑을 백지화시키고 필요 없습니다. 이게 송전탑을 건설하면서 전기료가 싸지는 게 아니고 한전의 투자금이 과잉되고 필요 없는 예산이 집행되다 보니까 전기료가 더 올라갈 수 있는 현상입니다. 그리고 이제 정부에서 원하는 신재생 에너지 정책에도 반대되고 왜냐하면 수도권에 신재생 에너지를 얼마든지 설치할 수 있는데 그걸 안 하고 한전에서는 그냥 과잉 생산, 과잉 공급이 정책을 쓰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집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행성군에서는 뭐 이걸 백지화하는데 아주 주민들이 목숨을 걸 각오로 투쟁할 그럴 각오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횡성군에서는 한전 측이 추가 경과 대역을 철회하고 아예 이 사업을 재검토해달라라는 입장이시군요. 네. 자, 이 송전탑뿐만이 아니라 강원도의 풍력 발전을 비롯해서 많은 전력 발전 시설이 집중되고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 지역별 전력 소비와 생산의 불균형이 특정 지역에만 발전 시설을 집중시키다 보니까 이렇게 지역 주민들의 회생만 강요하고 있다라는 의견인데 이에 대해서 횡성 군민들 어떤 활동을 좀 이어나갈 계획이신지 마무리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제 한전이 발전 시설 및 송전 시설을 이제 강원도에 집중시키는 것은 그만큼 강원도민들을 만만히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서해안에 세워져야 될 풍력 발전기도 타당성도 없는 강원도의 명산에다가 그냥 지금 거의 2,000여 기를 꽂아 넣었습니다. 이게 원래는 서해안에다 세울 그런 계획이었었거든요. 강원도 발전을 위해서는 이제 이번 송전탑 건설은 이제 반드시 막아야 하고요. 앞으로 이제 송전탑 건설을 막으면서 석탄이나 이런 대규모 발전 시설이 강원도 들어오는 것을 막아야지만 강원도가 발전할 수 있는 거지. 이런 시설이 들어오면서 뭐 주민들이 직접적인 피해를 보는 건 말할 것도 없고 송전선로나 송전탑이 있는 데는 다른 것을 개발할 수 있는 허가 조건이 안 되거든요. 그 사람들이 이제 송전선로나 그런 데는 이제 뭐 선화지 보상법에 돈 조금 주고 거기를 전부 압류 비슷하게 해놓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송전탑 건설이 뭐 이번은 백지화는 물론이고 기존에 있는 769 송전탑까지 뽑아낼 때까지 우리 강원도민들이 똘똘 뭉쳐서 싸우지 않으면 강원도의 발전은 요원하다. 강원도의 환경 파괴는 뭐 불보듯 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공유하는 시민사회단체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연대해서 하여튼 그 한전이 더 이상 강원도를 만만해 보지 않을 때까지 계속 싸울 그럴 계획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뭐 국책 사업이기 때문에 쉽지는 않겠습니다만 홍천구가 연대해서 잘 좀 대책을 세워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횡성군 송전탑 반대대책위원회 원재성 고문이었습니다. KBS 원주방송국이 유튜브 다시 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남부권의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알찬 정보, 생생한 현장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리포터 현장.
네, 지금 시각 8시 46분 지나고 있습니다. 원주시가 지역 특산주 산업을 본격 육성하기로 하고 전통주 산업을 활성화시키기로 했습니다. 이 소식 추인혜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지역 특산주 지원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어떤 사업인가요? 네, 요즘은 지역 먹거리만큼 지역 홍보에 유용한 관광 상품이 따로 없는데요. 원주시는 향토 음식으로 추어탕, 복숭아가 유명합니다. 이 지역 음식 외에 우리 지역 특산주를 본격적으로 발전시키려고 하는 사업이 진행 중인데요. 지역 특산주는 지역에 사업소를 두고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양조법으로 만든 술을 말합니다. 우리 지역 농산물을 활용해 제품을 만들고 판매하기 때문에 지역 경제에도 도움이 되고 지역 홍보와 이미지 제고에도 유용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난 9월에는 우리 지역의 특산주 산업을 육성하는 법적인 기틀이 마련됐는데요. 원주시 지역 전통주 산업 육성과 지원 조례안이 시의회를 통과했습니다. 이 조례를 발의한 장영덕 의원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지역 전통주라고 하는 것은 결국 주세법에 의해서 면허를 좀 갖게 되는데 일반 제조 면허와 지역 특산주 면허는 다릅니다. 이제 주세율이 좀 다르고요. 지역 특산주 면허의 특성상 지역의 농산물을 사용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거든요. 그래서 전통주를 생산하는 원료인 지역인 농산물로부터 이제 제조, 유통, 소비에 이르기까지 전반에 걸쳐서 체계적인 육성을 하고자 하면 전통주를 단순히 먹고 마시는 취하는 개념의 술이 아닌 지역을 대표하고 또 홍보할 수 있는 하나의 문화 콘텐츠로서의 역할도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향후 지역의 전통주를 활용한 문화 콘텐츠 개발로 우리 원주 지역의 대표 상품으로서의 가능성도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원주시의 전통주 제조 현황은 어떻습니까? 네, 원주시에는 6개의 전통주 제조업체가 있는데요. 협동조합 모월, 삼봉표 아리랑 막걸리, 치약 달해농장, 쌀로 술쌀노초, 주용 주식회사 고니골공원 이렇게 6개 업체입니다. 탑주, 약주, 가실주 등 11개 품목을 제조하고 있고요. 모월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대한민국 우리술 품평회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했습니다. 하지만 타업체의 경우 생산 기반 시설이 열악하고 또 실제 판매 수준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많은 지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지난해 대통령상 수상 이후 탄력을 받아 매년 5kg의 전통주를 생산하며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모월은 이번 지원으로 더욱 성장할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전통주 제조업체 모월의 김원호 대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전통주는 저희 원주 특산물인 토토미로 빚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토미로 7년간 술을 빚어왔고요. 2014년에 회사를 만들었고 그리고 저희는 작년에 뜻깊은 의미 있는 상을 받았는데요. 우리 술 품평회에서 1등상인 대통령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희 이 원주 지역살, 훌륭한 지역살을 이용해서 상을 받아서 굉장히 뜻깊은 한 해였습니다. 작년에 전통주가 원주에서도 활성화될 수 있고 저희가 씨앗이 돼서 더 크게 확장이 되고 활성화가 돼서 쌀 소비가 더 많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앞으로 전통주 어떤 사업이 진행될까요? 네, 원주시는 강원도 차원에서 진행 중인 매칭 사업을 통해 품질 관리 지원과 낙후된 산업 기반을 확충하면서 지속적인 재정 지원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역 전통주 시장을 더욱 활성화시키고 우수 전통주를 홍보 지원하기 위해서 강원도가 농촌 자원 복합 산업화 지원 사업을 공모 중인데요. 여기에 원주시는 전통주 고급화, 대량 생산화를 위한 설비 구축 사업 아이템을 제출한 상태입니다. 이 사업에 선정되면 협동조합 모월과 쌀로 술쌀노초 영농조합 법인이 10억 원 규모의 시설 지원을 받게 되는데요. 앞으로 원주 전통주 산업의 경쟁력이 더욱 강화되는 모습 관심 갖고 지켜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원주의 전통주가 앞으로 많은 사랑을 받으면서 농가소득 증대에도 한몫할 수 있게 기대해 보겠습니다. 추인혜 리포터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엔 우리 지역의 문화계 소식 들어봅니다. 윤지혜 리포터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요즘 간영관광지 야간 코스인 나우라쇼가 개장했는데 인기가 상당하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간영관광지의 낭만적인 밤을 즐길 수 있는 야간 코스인 나우라쇼가 지난 10월 1일 개장했습니다. 나우라쇼는 나이트 오브 라이트의 줄임말로 밤에 내리는 아름다운 조명과 신비한 이야기, 또 아름다운 음악 분수를 동시에 즐기도록 조성됐는데요. 미디어 파사드는 국내 최대 규모인 폭 250m, 높이 70m의 자연 암벽에 초상의 화질을 자랑하는 빔 프로젝트를 활용해서 원주의 대표 설화, 은혜 갚은 꿩 등 다양한 콘텐츠를 상영합니다. 또 하천에 설치된 국내 최대 규모의 음악 분수는 최고 60m까지 쏘아 올리는 시원한 물줄기와 함께 아름다운 음악을 감상할 수 있는데요. 주말에는 티켓이 매진될 만큼 나우라쇼의 유행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1회차는 저녁 7시 30분, 또 2회차는 8시 30분에 시작되고 현재 한 회당 370명이 관람할 수 있습니다. 관람일 전날까지 네이버나 티켓링크에 예매한 후에 공연 시작 1시간 전부터 현장에서 티켓을 받아서 입장하면 되는데요. 한 해 50명 정도는 현장에서 표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원주시 관광개발과 이수창 과장의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미디어 파사드는 미디어와 건물의 외벽을 뜻하는 파사드가 결합된 단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건물 외벽에 빔 프로젝트 영상을 비춰서 투사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저희 간영관광지의 자연 암벽에 12대의 빔 프로젝트를 비춰 영상을 표현하였으며 폭 250m, 높이 70m의 국내 최대 규모와 최고의 화질을 자랑합니다. 특히 저희 원주 대표적인 설화 은혜 갚은 꿩을 소재로 자연 암벽에 투사되는 대형 미디어 파사드를 통해 생생하게 만나볼 수 있는 콘텐츠로 특별한 추억과 낭만이 가득한 밤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저희가 지난 9월 27일 그 티켓 오픈을 시작으로 10월 1일부터 3일까지 전석 매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우라쇼의 기분 좋은 출발을 저희가 알렸고요. 그래서 저희가 관객들은 미디어 파사드와 음악 분수의 웅장한 사운드와 격이 다른 스케일에 너무 압도되셔가지고 공연 중간중간 뜨거운 박수갈채와 환호성 등 폭발적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정말 보고 싶네요. 네, 자 그리고 두 번째 소식인데 섬유그림 동호회 꽃그린내 회원전이 원주 시립중앙도서관 전시실에서 열리고 있다고요? 네, 꽃그린내가 6번째 회원전을 준비했습니다. 16일까지 원주 시립중앙도서관 전시실에서 만날 수 있는데요. 바람이 머무는 곳을 주제로 한복을 메인 작품으로 소개합니다. 전통 한복을 비롯해서 한복에 어울리는 목도리, 토시 등의 멋스러운 야생화를 그려넣은 작품들입니다. 계절 그림과 텀블러 가방, 또 부토니에 키, 고리 등 다양한 소품까지 100여 점을 전시해 놓았고요. 또 전시 기간 매일 전시장을 찾는 관람객들을 대상으로 손수건 체험을 진행합니다. 꽃그린내는 시민문화센터 수강생들을 중심으로 2017년 만들어져서 섬유 그림을 바탕으로 건전한 취미 활동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또 매주 1회 원주 가톨릭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지역의 어르신들과 치매 노인들을 대상으로 재능 기부를 하고 있고요. 또 상지대 발달장애인 방과 후 돌봄센터에서 매주 1회 그림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삶의 가장 행복한 순간은 내가 누군가에게 즐거움을 선사할 때라며 이번 전시회와 함께 정서를 나누고 또 꿈을 꾸면서 힐링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꽃그린내 박영지 대표의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우리 꽃그린내는 섬유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동아리예요. 올해는 이제 한복을 주제로 해서 계량 한복을 만들어서 거기서 각자 좋아하는 꽃 그림을 그대로 그린 거예요. 섬유 그림은 우리 실생활에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그림과 달라서 모든 소품에서부터 큰 커튼까지 또 이불에서부터 방석 쿠션까지 또 우리가 신는 신발 구두 운동화에서부터 여러 가지 다 할 수 있는 그림인데요. 요즘 코로나 그런 게 생겨서 사람들이 모두 우울하고 집에만 이제 있어야 되고 이렇게 됐는데 울적들 하실 거고 그럴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 그림을 보면서 정서적으로 조금 이제 좀 힐링이 될까? 와서 보시면 마음이 좀 밝아지지 않을까? 이런 바람입니다. 네. 자, 이번에는 횡성으로 가겠습니다. 올해 들어 횡성 지역의 주요 관광지 3곳에
15만여 명이 다녀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횡성구는 올 1월부터 9월 말까지 루지 체험장, 또 횡성 호수길, 유물 전시관 등 대표 관광지 3곳의 입장객이 모두 15만 2,349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방문객이 낸 입장료는 13억 7,350만 9천 원으로 파악이 됐는데요. 월별 입장객은 루지 체험장과 횡성 호수길이 문을 열지 않은 1월에는 유물 전시관 96명이었는데 2월에 횡성 호수길이 개장하면서 5,017명으로 늘었고요. 또 3월부터 루지 체험장까지 방문객을 맞기 시작하면서 1,561명으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4월부터 입장객들이 본격적으로 늘어나서 18,000여 명이 됐고요. 또 5월에 24,000여 명, 또 8월에는 25,000명이 방문을 했다고 합니다. 현재까지 10월 첫째 주에도 6,500여 명이 이들 관광지를 찾았습니다. 이 같은 입장객은 지난해 개장한 루지 체험장과 또 지난해부터 리루를 전환한 횡성 호수길이 코로나19 상황에도 불구하고 선전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데요. 횡성구는 코로나19로 단체 관광객 방문이 불가한 상황에서 루지 체험장과 횡성 호수길 입장객이 호조를 보임에 따라 연계 관광 활성화에 나서고 있습니다. 네, 오늘 횡성 지역 소식까지 들었는데 오늘 윤지 리포터, 우리 윤지 리포터 하면 원주방송국, 또 원주방송국 리포터 하면 윤지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데 벌써 10년 동안 근무하셨는데 네. 오늘이 마지막 방송이죠? 네, 그렇습니다. 저도 많이 아쉽습니다. 어떻습니까? 어떤 기억이 좀 많이 남습니까? 아무래도 취재를 많이 했던 경험이 많이 기억이 나고요. 현장에서 시민들을 만나고 또 상인들, 또 여러 사람들과 또 대화하고 인터뷰하고 소통하면서 느꼈던 그 현장의 감각을 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저하고도 일을 참 많이 했는데 아쉽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많이 있길 기대하겠고요. 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 여기서 인사드립니다.